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친구들 만남도 부담스럽고, 명절이 두렵고,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정말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가난하면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할까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풍경마저 잃어야 하는 걸까요? 200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천재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가난 앞에서의 태도가 사람을 망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중심이 생길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가난의 정체. 정약용은 40세의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양의 집도, 관직도, 권력도, 경제적 안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말 그대로 극심한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정약용이 그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의 삶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와 여러 편집을 해서 가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기에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데도 체면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없는 형편에 과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더 깊게 만드는 행위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둘째,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척하는 것만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허세는 결국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빚을 내서라도 유지하려는 겉모습입니다. 정약용 시대에도 체면 때문에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례, 상례, 제사 같은 의례에서 남들만큼 하지 못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에 빚을 내는 경우가 많았죠. 정약용은 이것을 가난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다. 가난을 숨기려 할수록 사람은 더 초라해진다. 가난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품격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물질 중심적이고, 경제적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경쟁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만 가득하고,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과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편은 일시적이지만 품격은 영원하다고.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품격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이 없어도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품격을 지키는 사람의 세 가지 태도.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가난 속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줄어든다. 정약용은 말과 품격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난한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그것은 대부분 변명이거나 과장이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래는 어땠는지, 곧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혹은 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보다 상황을 좋게 말하거나 곧 큰일이 생길 것처럼 말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행동이 결국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글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의 가난을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간결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전하고 대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와 연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말을 줄이고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입을 다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변명과 과장을 줄이고 진실하고 간결하게 말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생활은 단순해지고 기준은 높아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집도 흐트러지고 생활도 불규칙해집니다.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뭘 하나 하는 자포자기에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품격은 비싼 물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품격은 단정함, 절제, 질서에서 나온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실천한 생활을 보면 이 원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비록 컸고 낡은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고 흐트러짐 없이 입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작고 초라했지만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은 제자리에 있었고 책상은 깨끗했으며 붓과 먹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은 단순해지고 기준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없으니 화려한 것, 복잡한 것, 과시할 것은 모두 내려놓습니다. 생활은 극도로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생활 안에서의 기준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집은 작아도 흐트러지지 않게,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방은 작아도 더러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선비의 옷은 낡아도 찢어져서는 안 된다. 가난한 선비의 말은 적어도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핵심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의 생활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명품은 못 입어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습니다. 비록 큰 집에 살지 못해도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비록 비싼 식사는 못해도 규칙적이고 정갈하게 먹습니다. 이런 작은 기준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품격이 됩니다. 품격은 비싼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의 마지막 요소는 이것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신의 길을 잃는다. 비교는 가난을 더 크게 만들고 자존을 무너뜨린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양에서 잘나가는 동료들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러움과 질투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남에게는 남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길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권력의 길이 아니라 학문의 길을, 출세의 길이 아니라 저술의 길을, 명예의 길이 아니라 후학 양성의 길을. 그 결과 그는 당대에는 힘없는 유배객이었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남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를 지켜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가라. 그러면 언젠가 그 길이 가장 값진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가장 어려운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삶과 비교당합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 동창의 부, 이웃의 행복한 가족,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비교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가난은 배가 된다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가난은 반이 된다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성공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속도로 나를 재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길을 나의 길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약용 자신의 삶이 증명한 진리, 이론과 실천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말한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공원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권력도 돈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고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정약용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등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서당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의학, 지리학, 건축학, 농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가난했지만 한 번도 초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을 꾸미는 대신 내면을 채웠습니다. 정약용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네. 돈과 지위는 남이 빼앗아갈 수 있지만 품격은 내가 지키기로 결심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네. 나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기로 했고 힘이 없지만 비겁하지 않기로 했네. 그것이 내가 나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 이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할 수밖에 없고 지위가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보여줍니다. 환경은 우리를 제약할 수 있지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초라함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 앞에서의 우리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관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큰 재산도 높은 지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과 저술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지금 힘든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미래가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나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돈이 없어서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자신을 잃는 순간, 그때가 진짜 가난입니다. 형편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가 진짜 가난입니다. 비교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순간, 그때가 진짜 가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편은 어려워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돈은 없어도 자신을 지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위는 낮아도 품격을 잃지 않으면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편은 흔들려도 사람의 품격은 지킬 수 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불필요한 변명과 과장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세요. 생활에 작은 기준을 세워보세요. 비록 작은 방이라도 정돈하고, 비록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비록 간단한 식사라도 정갈하게 차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를 멈춰보세요. 소셜미디어를 조금 덜 보고, 남의 성공에 덜 신경 쓰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이것들이 당장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제적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바로 이 시기가 당신을 가장 성장시킨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18년의 유배가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작은 힘이 되었다면, 마음의 중심이 생겼다면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산의 인생학교는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일에서 지치지 않는 법, 돈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는 법,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연구하고 실천했던 삶의 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언제든 이 채널로 돌아와 주세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중심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세요. 혼자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약용 선생의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품격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간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인생 말씀,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까요? 정약용이 말하는 관계의 지혜, 일의 지혜, 공부의 지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구독하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정약용 선생과 함께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 갑시다. 형편은 흔들려도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